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시대에 맞춘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등장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고객의 스토리로 카페 성공 노하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국내 1호 지식경영 바리스타 조성민.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거주지는 대전, 그리고 일터도 대전, 강의는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식경영 바리스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카페 허밍 조성민 대표, 그리고 부천대 김근수 교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식경영 바리스타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직업명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저는 대전에서 카페 허밍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최근 이제 나는 스타벅스보다 작은 카페가 좋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예. 그 책을 내면서 이제 책을 통하고 또 강의를 통하고 독서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바리스타로서 더 좋은 카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네. 같이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카페 운영도 하고 계시고 책도 쓰셨고요. 그리고 소모임도 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카페 운영에 관한 스킬을 알려준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희가 생각하는 컨설팅과 어떻게 다른지 좀 알고 싶네요. 네. 보통 이제 커피 학원에서 커피 강의를 하면은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네. 상권 분석이나 아니면 카페 운영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과 다른 거는 컨설팅은 한 번 도와준 다음에 더 이상 지속적으로 도와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지식경영 같은 경우는 오너 스스로 어떻게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 툴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접근 방법이 커피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책이나 자기계발 쪽으로 제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 역량을 좀 키워주면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툴도 주시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소모임 얘기도 좀 해주실래요? 네. 소모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소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모임이 있고요. 이제 마을에서 독서 모임으로 모여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또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변화시켜보는 그런 소모임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또 모여서 이제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이제 보통 카페 오너들이나 아니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책을 가지고 나는 이 책을 어떻게 장사에 접목했는지 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강의를 하세요?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창업에 대한 강의인데 정말 실질적인 강의를 좀 해드려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 말고 제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요렇게 하면은 뭐 창업하기 전에 한 3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손님들이 좋아하고 한 번 온 고객들을 정말 뭐 100번, 200번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저희가 보통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본인이 이제 카페 오너로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무언가를 할 때 그걸 자기 안에서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33살이라고 들었어요.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걸 결합하기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죠.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 첫 번째 직장은 애니메이션 회사였어요. 네. 애니메이션 회사에 이제 전공은 애니메이션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로 들어갔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갖고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26세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100일을 못하고 이제 딱 100일째 되는 날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평생 할 자신이 그때는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까 좀 삶이 이렇게 붕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게 되면서 그때 좀 인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늦은 거니까 내 시간대로 좀 살자라는 네.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신분증을 제작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자인도 하고 영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을 하면서 내가 계속 회사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꿈을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제가 계속 작가가 되고 싶었으니까 네. 도서관에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 그래서 도서관에 1년 동안 제가 한 2,000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다녔는데 네. 한 3개월 동안 200권을 읽었는데 200권 읽으면서 첫째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다시 일을 좀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책임감과 압박감이 그런 게 몰려온 좀 거죠. 있어서 예. 새벽에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때 마침 바리스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을 하신 거죠. 네. 알바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카페 창업은 언제 하신 거예요? 창업은 이제 30살 때 했어요. 어.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겁니다, 카페가. 네. 그래서 카페를 계속 내가 업으로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갖게 돼서 쭉 진행하는데 이제 바리스타들이 승진하는 원리가 있어요. 네. 이제 승진이 막 능력이 좋아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들 알바로 딱 들어가면은 점장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있고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점장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거 창업하러 나가요. 네. 그러면은 매니저가 점장이 되고 직원이 매니저가 되고 아르바이트가 또 직원이 되고 해서 네. 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다 네. 보니까 매니저도 해보고 점장도 해보면서 이제 내 카페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30살이 됐는데 30살이 되면은 바리스타들이 급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한 2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받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게 이제 동네에서 장사를 하거나 상권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살 되면은 보통 많이 창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개인숍을 이제 운영하는 점장으로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인수를 하겠냐라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에 저에게 주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5천만 원에 이걸 좀 넘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5천만 원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없는 돈이면 내가 한번 제가 돌아다니면서 돈 어떻게 구해서 제 걸 좀 창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혼을 조금 일찍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일찍 시작을 하셨고, 아이가 생겼고, 네. 안정적인 회사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하셨는지, 카페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또 부인분께서는 또 걱정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결혼을 좀 일찍 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 활동을 하세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저희 아버지 철학이 결혼할 때 집하고 혼수는 네. 니네 돈이 아니지 않냐. 그거 다 부모님 돈으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너무 늦게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좀 많다. 그러니까 너도 교회를 다니고 너도 직장을 다니고 네. 자매도 직장을 다니니까 네. 둘이 버니까 그냥 풀옵션 원룸 같은 데 가서 둘이 벌면서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제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 너무 이게 철학도 좋고 너무 좋은데 제가 그걸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내가 가서 말을 하겠다 이렇게 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날 저녁에 이제 논산에 내려가서 네. 장인어른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조율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집을 안 하고 자매도 혼술 안 하고 이제 애들끼리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자. 네. 그래서 28에 이제 제가 결혼할 때 400만 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회사를 제가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저의 업 같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공병호 박사님께서 직업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직업이 합성어래요. 직과 업의 합성어인데 직은 옷이고 업은 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자꾸 직을 본대요. 그래서 거기에 내 몸을 막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고 남들이 가진 직장을 보면서 저 정말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업을 찾지 못하면 계속 옷만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너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게 과연 나의 그 업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그 고민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때다. 이때 한번 꿈을 펼쳐보자. 그래서 신혼여행 첫날 밤에 저희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나 꿈이 있다. 내가 작가가 되는 건데 성공한 사람들을 쭉 보니까 한 몇 년간 거쳐서 책을 2~3천 권 정도 보더라. 나도 1년 동안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한 2천 권 정도 읽고 책을 한 권 내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 당신이 일을 하고
나는 책을 보겠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네. 눈에 콩깍지가 좀 있어서 저한테 그래 그렇게 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사직을 하게 됐죠. 음. 사장님한테 저 꿈이 있어요. 그리고 사직을 하고 도서관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책에 파묻혀서 책을 막 보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을 줄 알았어요. 예, 예. 되게 행복하고 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갑자기 일 안 하고 도서관에 딱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예. 근데 제가 한 2개월 정도 지나 보니까 책이 저를 읽는 건지 제가 책을 읽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째 첫째가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을 좀 해야겠다. 근데 제가 책 읽는 걸 내가 놓을 수가 없다. 네. 1년 목표를 잡았으니까. 예. 그래서 알바 천국을 이렇게 쳐보니까 아. 거기에 이제 새벽에 그 바리스타를 구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거기 바리스타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책도 읽으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은 네,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와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들어갔는데 글쎄 이게 좀 평생 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교수님이 보셨을 때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하고 계시니까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나는 무엇이 될 거야라고 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죠. 예. 그런데 그 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직업이 가진 멋진 모습들만 보고 그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 직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면에 숨어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깊이 고찰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마도 우리 조 대표님도 애니메이션으로서 사람들이 독자들이 나의 만화를 읽고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막상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신입사원 때는 정말 허드렛 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허드렛 일이라는 것이 정말 그림은 그려보지도 못하고 뭐 다른 어째 여러 가지 잡다한 일만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하면서 선배들을 봤을 때 네. 과연 나의 10년 뒤의 모습이 저렇게 된다 그럼 내가 그걸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예. 많이 되고요. 사실은 이런 뭐 창작이라든가 또 뭐 연예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화려한 모습, 성공했을 때 모습은 굉장히 좋지만 그 성공하는 확률로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진입의 자신감이 없을 때 많은 후회들을 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학생 때서부터 직업진로 체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 네. 도입이 돼서 많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준고 그것들을 또 찾아가서 실제로 그런 이면에 있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됨으로 인해서 네. 본인의 진로 설정을 좀 더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성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빨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 회사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도 다녀오셨고 영업도 하셨고 작가 준비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양한 밑거름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창직 3년 차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또 추가로 공부를 하거나 한 것도 있어요? 네,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창직 그 전에 뭐뭐 했냐면은 경매 공부를 좀 했었어요. 경매요? 네, 경매 공부를 좀 했었고,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면서 돈을 이렇게 벌잖아요. 네. 근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불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서 경매를 했는데 아, 또 경매를 하다 보니까 상권 분석이나 좀 예. 전문적인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동산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라운북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작가를 기획하는 어떤 그런 기획적인 공부를 해요. 그 성책풀이라는 그 공부인데 거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카페허밍이라는 브랜드를 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시켜줘야 되냐. 예. 물론 그러면서 책도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 그래서 책 쓰기 공부도 하고. 책은 언제 네, 나왔어요? 책은 4월에 나왔어요. 이번 연도 4월에. 지금 네.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이 네, 네. 출간하신 네. 책인가요? 네, 출간한 책입니다. 예. 출간한 책인데 이거는 제 저기예요. 스케줄러인데 제가
표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걸 그리고 하셨죠? 예. SNS 마케팅이 요즘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거나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정말 페이스북을 보고 오거나 인스타를 보고 오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SNS 마케팅까지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시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브랜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고 마케팅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3P 자기경영 연구소와 관련된 강의라든지 그런 것도 좀 풀어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 3P 자기경영 연구소는 제 인생에 이렇게 한 획을 그은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처음에 가게 된 이유는 네.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쭉 찾아보니까 이제 자기 경영 계속 이제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기 개발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가장 이걸 잘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냐를 찾아보니까 네. 3P 자기 경영 연구소라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강규영 대표님의 책은 전부터 읽어봤는데 아 이번에 한번 가서 내가 강사 자격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독서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식 경영이라든지 자기 경영이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네. 독서 경영, 지식 경영 이런 것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영과 관련된 일도 하면서 창직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창업도 하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좀 득과 실을 좀 따져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대표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본인의 성향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그 활동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렇죠. 그런 결과물을 생성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자칫하는 사람들이 뭘 해볼까 이것도 한번 봐보고 여러 가지를 탐색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포커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업에 있어서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도 됩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잘 조율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경우고요. 제가 추천해드린다고 한다면 본인의 본업에 있어서의 창업을 한 이후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분야에 탐색을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예. 그 SNS 활용하라는 법이라든가 이런 경매를 통해서 상권을 분석하게 됐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네. 지금 현재 적은 자본을 가지고 카페를 창업하는 데 굉장히 그렇죠. 도움을 주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우연치 않게 벌어졌던 일이지만 그 창업이라는 것을 사실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로 동떨어진 건 아니어서 네.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지금의 좋은 결과물을 생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는 아주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본질을 흐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포커싱을 맞춘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업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지식경영 바리스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름을 정하셨을까요? 제가 학원에서 이제 바리스타 과정을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 네. 학원 수업에서 계속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커피를 가르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 기술을 가르쳐 드린 분들이 네.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장사를 잘 하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 네, 그렇죠. 것 다른 같아요. 문제죠. 그럼 예. 그렇다면은 커피를 배운 이분들이 네. 나중에 장사를 잘해서 매출을,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거죠. 성과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네. 좀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P 자기경영 연구소 예. 거기서 강의를 이제 강사 자격을 따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피터 드러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성과가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 관리를 통하고 또 지식 관리를 통하면 성과가 습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제가 그러면 어떤 작은 카페들이나 정말 장사를 잘하는 카페들의 그 방법을 좀 이렇게 따와서 네. 그 책으로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이거를 오너들이 공부한다면 아니면 바리스타들이 공부를 같이 한다면 커피랑 같이 네. 그러면 정말
카페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다 네.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저의 그 창직명은 어. 지식경영 바리스타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신선해요. 일단 이제 바리스타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카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너 자신에 대한 컨설팅까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업명 잘 정한 걸까요, 교수님? 예, 제가 들었을 때 이렇게 멋진 직업명을 어떻게 정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직업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식경영 바리스타, 일반적인 바리스타라고 하면 커피를 만들어 주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의 커피를 만들어 주고 네. 그로부터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면 지식경영 바리스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조합해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지식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직업. 굉장히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지식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 지식경영이라는 것이 많은 노하우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그 노하우를 지닌 사람이 그 조직을 떠나게 되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사라져버리는 네. 소위 말해서 그 암묵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형식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전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움을 느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라는 측면에서 발생된 것인데요. 예. 그런 것들이 지식 경영이 쌓여서 뭐 이런 오늘날의 많은 노하우들이 이제 우리에게 공유되고 네. 이런 자리도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직업명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식경영 바리스타로 활동을 한 건 언제부터예요? 네, 강사 자격을 따면서 네. 처음에는 이제 카페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카페에서 강의를 하다가 어떤 강의 컨텐츠도 많이 모이고 네. 주변에서 이제 이런 사례들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 그게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외부로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외부로 나간 거는 4월 이후로 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외부에서 강의하는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정말 실제적인 이익을 주는 강의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특강이 있고 1일 그다음에 과정이 있고 네. 6주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또 모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1일 과정 때는 창업하기 전에 어떻게 위험 부담을 어떻게 줄이냐, 네. 그러니까 손실을 어떻게 회피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는데 예. 알기 쉽게 해드려요. 그래서 상권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랑 이렇게 협의하는 방법, 그 권리금을 이렇게 협상하는 방법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잘 되는 카페에 있는 그 공통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말씀해드리고 제 사례를 말씀해드립니다. 1일 특강 때는 이제 오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페가 어떤 분들은 최종적인 이 종착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다른 걸 또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해서 그거를 역으로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게끔 그러니까 컨셉도 잡고 네. 기획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내가 마케팅해 나갈 것인지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뭐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강의는 정말 기억에 남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모았고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강사 자격을 땄는데 제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예. 돈을 냈으면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정말 강의를 듣기 위한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냥 네. 내가 배워야지인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이거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짜리 강의인데 네. 제가 그 가정이 100만 원짜리인데 교통비 해서 이제 50만 원이에요. 근데 네. 100만 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수님이 저희 카페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 교수님, 제가 1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었는데 5만 원에 교수님께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오실래요? 어.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러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제가 강의가 처음이니까 예. 강의가 만약 교수님이 만족하지 않다면 제가 5만 원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모았어요. 예, 예. 저희 카페가 그때는 빨간 날은 쉬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8월 15일 날 아. 이제 20명의 사람을 모았는데 한 100명 정도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시간 되세요? 오실래요? 그러면은 항상 답은 예스 아니면 노잖아요. 네, 그렇죠. 예스 하신 분들은 체크해 놓고 네. 노 하신 분들은 다음에 들으세요 해서 그렇게 20명을 모아서 아. 첫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되게 상징적으로 아직도 제 통장에 찍혀 있는데 100만 원이 찍혔어요. 예. 그래서 그 첫 강의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교수님도 쭉 들으셨잖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영역에서 좀 추가를 해야 되거나 네. 좀 보완할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방적인 이제 강의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모이신 분들이 우리 대표님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운 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예. 내가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잘 전수시켜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예. 그들에게 그 똑같은 노하우를 전수를 시키면 그들이 똑같은 것을 답습하게 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결과물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한번 같이 아이디어 공유를 하는 브레인스토밍의 기회를 좀 만들어서 새로운 아웃풋들을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좀 공유하게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그런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단순한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서로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컨설팅하고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차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브레인스토밍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지식경영 바리스타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지식경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그것들의 시작을 보면 아마 집단지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였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나온다고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예를 뭐 대표적인 사례로 예전에 그 알래스카에서 유조선이 침몰해서 했던 엑선 발데소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유조선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지만 그 너무나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유조선을 기름이 흘러나온 구멍을 메꾸지도 못하고 네. 또 흘러나온 기름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게 수온이 따뜻하면 네. 그것들을 잘 건져내서 물과 분리가 되니까 여과시켜서 기름을 추출해낼 수 있어 바다 오염을 막을 수 있는데요. 네. 날씨가 춥다 보니까 기름이 물과 엉겨붙어 가지고 거의 뭐 이제 겔 상태처럼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환경 회사들이 해결하지 못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사람에게 알린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한 석유 시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석유에서 지속적으로 진동을 주면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유조선의 원유 무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집단지성의 힘이 퍼지기 시작을 해서 대표적인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예전 좀 지난 일이지만 그 주방 싱크대를 만드는 주방기기 회사에서 네. 주부들에게 주방기기를 한번 주방기구를 디자인해봐라, 뭐 싱크대를 디자인하라 했을 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내가 좀 더 차별화시킨다고 한다면 기본에 있는 그냥 강의를 하는 강사와의 굉장히 차별화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이제 멘토링이었다면 코칭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희가 네. 코칭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단순히 어떤 것을 전달한다기보다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을 이제 접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지식경영 바리스타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성공했던 사례를 좀 들으면 저희가 감이 올 것 같아요. 우선 제 사례를 좀 먼저 든다면 네. 책을 보다 보니까 예. 커피숍에서 매출을 좌우하는 거는 맛이 아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면 장사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죠. 예. 읽으면서 이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숍의 매출을 좌우하는 거는 입지라는 거죠. 네. 입지와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관계.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은 내 남편인데 우리 남편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카페가 되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들에게 쿠폰을 받기 시작했는데 쿠폰을 이렇게 그 바인더 형식으로 꼽았다 뺐다, 그러니까 좀 분류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게끔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 2,000분 정도가 저희 카페에 쿠폰을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쿠폰에 이제 도장을 찍다 보니까 네.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정말 VIP 고객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카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0분이 매일 오세요. 그럼 그분들을 제가 명예전당이라는 또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거나 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듣는 거죠. 그리고 책을 보다 보니까 스위스의 한 마을에 네.
마을 촌장님이 이제 이게 실제 마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화로 나왔어요. 네. 예화로 나왔는데 한 촌장님이 우리 마을을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촌장님 우리 마을에 뭐 볼 게 없는데 어떻게 관광지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촌장님이 야 우리 마을에 큰 기둥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의 이름을 다 적자. 그래서 뭐 너는 67,622번째 누구다 이렇게 몇 번째 방문한 손님에서 그 이름을 적기 시작했더니 정말 거기가 관광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보고 이거를 그럼 우리도 유리창에다 이름을 적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손님 이름들을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관광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되게 반가워하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 오너들이나 아니면은 장사를 하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해요. 그러면 저희가 책을 이랜드 스타일로 있습니다. 네. 이랜드가 이제 본깨적이라고 네.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이렇게 해서 그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적용할 거를 남이 적용한 걸 들으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브레인스토밍이랑 비슷한 효과가 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가능할까 했는데 저희 같이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주식을 공부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한테는 제가 그럼 너는 딱 주식에 대한 책만 1년 동안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본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네. 아이디어를 나눠보자. 그래서 그렇게 코칭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저번 달 때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1년 네. 동안 그걸 읽더니 물론 이 친구는 10년 동안 공부한 이 축적된 게 있었지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4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소고기도 저한테 사다 주고 네. 네, 그런 사례도 좀 있고요. 예. 그 밖에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러고 힘든 시점에 딱 하면 정말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예. 책을 보다 보면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책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저 혼자 읽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일주일에 요즘도 한 2-3권 정도씩 읽고 있는데 그래도 1년 해봤자 3권씩 읽는다 해도 150권을 넘어가지가 못하는 거죠. 근데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니까 20명의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이렇게 6분씩 발표를 하는데 네. 그럼 총 20명이니까 50주 하면은 거의 200권에서 뭐 500권 이렇게 막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양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집단지성,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집단지성이나 뭐 우리라는 관계로 묶여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을 이제 잘 꿰뚫어 보고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책도 많이 읽는다고 하셨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어떤 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일과 그 스토리를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카페를 할 때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카페를 딱 들어갔을 때 바리스타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커피가 더 맛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커피계 그 처음 1대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박이추 선생님이라는. 그래서 그분의 커피를 그냥 먹을 땐 모르는데 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누구나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피숍을 태어났을 때부터 커피숍을 한 분들은 없으니까 내가 왜 이 커피를 하게 됐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커피는 이런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난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스토리를 조금 커피에 담아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고 또 직원마다 한 명씩 다 그런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시켜줄 때 이 직원은 이렇게 해서 커피를 들어오게 됐고 이 직원은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접근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스토리에 많이 열광하잖아요. 재밌어 하기도 하고. 네. 콘텐츠 기획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봤을 때 좀 어떤 거를 좀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또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이거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기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개인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런 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 굉장히 좋고요. 네네. 또 하나 지금 그럼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찾아오는 손님들의 스토리도 한번 우리도 그렇죠.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손님들에게 손님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뭐 우리 카페에서 뭐 예를 들면 상금을 걸어서 이번 주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재밌네요. 카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아까 뭐 집단지성의 활용 사례가 뭐 우리 안에서 굉장히 그렇죠. 아마 명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완전 엄청난 걸 얻어가네요. 네. 꼭 활용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한번 활용해 볼게요. 네.
자, 지금 활동하시는 지역이 이제 대전, 서울 왔다 갔다 하신다고 들었고 또 최종 목표가 대전에서 어마어마한 걸 만드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거죠? 저는 제 꿈은 이제 20년 안에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 대전 하면 딱 떠오르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성심당이에요. 성심당, 네. 네, 거기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예. 근데 아직 대전 하면 떠오르는 카페는 아직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제가 대전이라는 도시를 바라볼 때 부산과 서울, 그러니까 한반도를 하나로 통합시켜주고 소통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도시는 대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네.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전에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 네. 또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고. 근데 그 매개체로는 술도 좋지만 술보다는 커피가 정말 옛날부터 커피가 모인 곳에 많은 문화들도 모이고 예술가들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와 강의와 또 예술이 있는 그런 집합된 건물. 근데 그게 카페 형태로 만들고 싶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자, 대전에다가 문화 허브 단지를 막 조성하고 싶은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근데 고향이 대전이기도 하고 대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바른 접근 방법일까요? 네, 지금 사실은 그 전국적으로 가장 문화 컨텐츠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렇죠. 것이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서울에서 그다음에 부산 뭐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긴 한데요. 이게 대전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중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문화 컨텐츠들이 많이 활발하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소구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 서울에서 지금 이런 형태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만의 공간을 근로한다 그러면 네. 아마도 전국에서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발상은 굉장히 좋으신 것이고요. 다만 그것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그렇죠.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년 안이라는 어떤 기간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고 아내분들도 기다려줬고 이 과정 단계를 밟아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 문득 궁금해지네요. 처음에 그러니까 도서관 다닌다고 했을 때 네. 가족들은 이제 절대적인 지지를 했죠. 특히 어.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때 이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때 절대적인 지지를 좀 해줬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긴가민가한 거죠. 보면서 되겠어. 그렇죠. 그러고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지금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냐. 어... 라는 얘기를 전 지금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많이 듣다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갔는데 예. 유럽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좀 성공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유럽 여행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은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한번 이렇게 어느 지점을 넘어간 분들은 제가 어떤 조언을 구했을 때 그거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점을 못 넘어간 분들이 저에게 그건 불가능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카페도 되고 또 책도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 또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가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그 주변에서는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될까 싶었는데 하나하나 되어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좀 신기하고 놀라울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싶죠. 근데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제 아버님이 목사 분이라고 하셨고 할아버지도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어떤 종교적인 영향이랑 또 관련이 있을까요? 네, 종교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게 그러니까 텔레비전, TV다 보니까 방송이다 보니까 종교성을 이제 제가 좀 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종교를 가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어떤 신념? 그렇죠. 그거의 시작은 종교, 그러니까 뭐 신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자기를 믿든 네. 어떤 그 믿음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걸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정말 어려웠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가장 어려웠던 네. 때는 이제 애니메이션 그만두고
백수가 된 거죠. 정말 그 전까지는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휴학생, 그다음에 복학생 네. 이렇게 학생이었는데 예. 회사를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것도 별로 못했잖아요. 정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3년 할 줄 알았는데 100일만 딱 하고 그만둔 거예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제 많은 절망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더 문제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렇죠. 정말 요만한 자존심 하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는 만화를 하고 예술을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친구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꿈을 딱 접고 났을 때 네. 정말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네. 꿈이나 목표 이런 게 이제 다 흔들리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한 2달 아팠어요. 집에서 아. 2달 몸져 누워 있었는데 네. 제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선교 여행 그러니까 네 인생을 너만 보지 말고 한번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을 한번 정리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가고 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아직 살만하다. 그러고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이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의 속도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이 회사 들어가고 뭐 자동차 사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마인드가 있어서 네. 직장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애니메이터를 단기간만 경험하고 나오셨잖아요. 만약에 그걸 꾸준히 쭉 하셨다면 내가 그 그리는 어떤 모습에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처음에 접근을 이제 제가 잘못했던 게 네.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만화가는 내가 글을 쓰고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죠. 온전히 조성민이라는 이름의 책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거는 책이 한번 나오면 만화가는 정말 어렸을 때 산 거를 전 아직까지 갖고 있거든요. 네. 그 평생 가지고 갈 건데 그런 게 그때 있죠. 만화를 예. 보면서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네. 저는 힘을 얻었어요. 네, 근데 네. 그런 어떤 내가 평생 누군가 책장에 내 이름을 꼽아놓을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애니메이션은 팀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능력도 안 됐지만 네. 제가 정말 열심히 거기를 했을 때 감독이 될지 안 될지도 좀 불투명했고 이건 능력의 차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내가 이거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이 준 그림, 남이 준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네. 좀 본질적으로 그게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상상했던 거와 다른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발을 빼신 경우인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굉장히 아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팍팍한 현실 속에서 네. 목표도 잃고 꿈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렇게 갈등하는 청년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자, 중심을 좀 어떻게 잡으면 도움이 될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약간 꿈을 꾸다가 그 네. 꿈이 좌절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죠. 그 방금 우리 대표님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은데 네. 사람들은 나에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로 나에게 그렇죠. 많이 좌절도 주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는 어렵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는 있다. 일면 내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라고 어른 기성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것이 직업을 유지하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부양의 책임이라든가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일로 그런 부양의 책임을 지면서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또 좌절을 겪었을 때 마음을 다시 다잡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네네. 종교적인 색채를 또 빼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근데 신이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에게 일부러 나를 골탕 먹여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오는 것은 좀 더 잘 되기 위한 어떤 그렇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로 나에게 단련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 그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긍정 마인드를 갖는 것의 시작은 내 안에 있어서의 부정성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이런 것은
나에게 좀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가시면서 그곳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도 보고 겪었던 것들이 아마 본인의 그런 그렇죠. 긍정 마인드를 깨우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긍정 마인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요즘 또 화두잖아요. 네. 원하는 거에 도전했을 때 그게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실패하면서 많이 배워 나가니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또 창직의 모티브기도 하니까 좀 힘을 내셔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또 제가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자금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닥치거든요. 그렇죠. 그 창업을 할 때 4천만 원이 필요했다고 하셨는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빌렸죠. 어떻게 빌리셨어요? 네, 예. 이제 아는 분들한테 빌리고 네. 또 투자 개념으로도 투자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친인척, 그다음에 동생, 아는 형님 이렇게 하고 제가 모은 돈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고 남은 돈은 동업을 했습니다. 아, 동업을 네, 하셨구나. 네, 처음에 시작은 동업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자금난, 네. 근데 창업이라든지 창직할 때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우리 지인분들에게 돈을 꾸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은 아마 우리 조 대표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높은 신용도를 쌓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죠. 네. 그것이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들 창업을 위한 창업 지원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금을 주는 시기가 이 정해져 있고 또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연도에 또 그 예산이 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게 SNS가 활성화된 이후에 예.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예. SNS 공간에서 나의 계획을 하면 사람들이 뭐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뭐 얼마 전에 뭐 우리가 했던 그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펀딩에서 네,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작비를 거뒀던 거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도들이 있을 거고요. 제도권적으로도 지금 요즘에 많이 이제 엔젤 펀드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우리가 소자본이고 내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이디어가 그것도 사업의 타당성을 갖고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롤모델이나 벤치마킹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 이랜드에 깨본 뭐라고 하셨죠? 본계적인 본계정.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벤치마킹 한다고 네. 하셨는데 교수님이 봤을 때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 그동안의 경험치들이 지금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지식경영 바리스타라고 하면서 강의 활동과 카페 운영들 경험하고 계신데 그 카페 운영이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적인 컨텐츠를 팔고 계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문화적인 컨텐츠를 파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을 때 커피를 어떻게 맛있게 하느냐, 어떤 종류의 커피를 내가 낼 수 있느냐 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추가적인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벽에 창문에다가 뭐 방문객의 손님 이름을 적는다든가 해서 다시 한번 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우리 대표님께서 단순히 바리스타가 될 거야, 내가 카페를 할 거야라고 게 아니라 네. 나를 참 좋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경영의 노하우라든가 다양한 부분의 경험치들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잘 접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가 나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추가적인 고민들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리 아까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코칭의 방법론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뭐 우리가 대전에 문화 컨텐츠의 허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대해 상담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좀 따뜻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코칭의 방법 그런 것도 노하우들도 괜찮네요. 예, 네. 좀 더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꿈꾸고 있는 그 대전의 문화 허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만화책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살아있는 만화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2호점을 클라우딩 펀딩 얘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실제로 아직 행동에 옮기진 않았지만은 카페 창업에 8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럼 그걸로 좀 나누는 거죠. 나눠서 한 명당 50만 원의 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을 주시면 제가 커피를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어치 쿠폰을 발송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년에 100장씩 5년 동안 발송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이 하나의 어떤 문화 집합체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앞으로 계획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코칭을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되게 어리잖아요. 어린데 그렇죠. 이제 사실 예.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이모작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저보다 훨씬 그런 연륜도 분도 많고 많죠. 경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어차피 그 답을 제 지식에서는 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요. 만약에 저희 다 누나라고 하니까 저희는 오시는 분들을 다 누나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누나가 형님들은 안 오시고 누나분들 누나분들이 많이 오세요. 누나분들이 형님들이 돈을 투자할 테니까 예. 누나가 차려라 약간 이런 어. 느낌으로. 근데 오시면은 만약에 누나가 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이건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말해줘요. 예. 3년 동안 무보수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만약에 8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 너는 어떤 일을 할 거냐. 근데 그 재능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와 별도로 그냥 일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누나가 만약에 로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다 놀고 와서 어떤 일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선택된 거를 지금부터 조금씩 저도 아까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걸 찾으면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잖아요. 내가 그렇죠. 주말만 이걸 했지만 네. 나중에 이게 바뀌고. 예.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던져서 이제 어떤 이런 코칭 개념을 좀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강의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또 이렇게 그룹을 모아서 계속 우리나라에 정말 작지만 강한 카페들 그리고 색깔 있는 카페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책도 계속 이렇게 작은 카페나 운영에 관련된 책들도 좀 내고 싶고 네.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책을 내실 때 책도 이제 하나 내셨지만 만화책으로 만들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화책이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어떻게 이제 또 작가님들이 볼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책은 글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만화는 그림도 그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더 힘들군요. 네. 제가 봤을 때 만화가 좀 더 이렇게 집대성돼 있지 않는가. 근데 만화도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지금 예. 네, 들어보니까 만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만화로 된 해보고. 책이 나오길 좀 네.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만화로.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만화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좀 귀엽고 열정적인 창작가 분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 총평을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이제 새로운 창직이라는 것이 이제 이때까지 없었던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창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창직에 있어서 바리스타라는 기존에 있던 직업과 지식 경영이 네. 접목된 지식 경영 바리스타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많은 경험치들과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런 지식 경영 바리스타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업에 있어서의 충실도를 좀 더 충실히 하시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활성해 나가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우리 대표님의 즐거운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앞으로 우리 이제 카페도 굉장히 활성화 잘 되고 우리 대표님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예. 일이 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얻어갈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네. 그 경험이 밑바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경험을 한 개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창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카페 허밍의 조성민 대표 그리고 부천대 김군수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울한 경제 전망 속에 기업들은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핵심 기능만 놔두고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로 바뀌면서 프리랜서라든지 1인 기업에게는 사업의 기회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직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